여러분, 자동차 좀 아신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현대, 기아, BMW, 벤츠.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 말고 대한민국의 국산 수제 슈퍼카를 만든 회사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페라리도 람보르기니도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손으로 만든 미드십 스포츠카. 이름은 스피라. 그런데 이 회사의 역사를 파고들수록 기묘한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대신 골프채와 가죽 가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피라를 만든 어울림 모터스, 이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1994년 쌍용 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김한철, 최지선 부부가 조용히 독립합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카로체리아를 만들자. 카로체리아란 페라리의 바디를 만드는 이탈리아의 피닌파리나처럼 소수의 장인들이 손으로 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방을 뜻합니다. 이름은 프로토 디자인 주식회사. 대기업 자동차의 디자인을 다듬는 공방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 부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97년 자회사 프로토 자동차를 세우고 PS2가 공개되면서 점점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미드십 레이아웃, 후륜 구동, 100% 수제작. 차체 뒤쪽 중앙에 엔진을 올리는 미드십 방식은 당시 한국 양산차 최초의 시도였어요. 아주자동차대학의 박정용 교수가 직접 차량 개발에 참여해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프로토 자동차는 자금난 끝에 2007년 어울림 그룹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울림 그룹의 수장 박동혁 대표. 원래 소프트웨어와 IT 사업으로 성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인터컴 소프트웨어를 창업했고 이후 어울림 정보기술 등 IT 계열사들을 운영해온 인물이었죠. 2007년 그는 프로토 자동차를 인수하고 사명을 어울림 모터스로 바꿉니다. 이제 이 회사는 공장도 없고 대량 생산도 없이 오직 수제작으로 한국 최초의 스포츠카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008년 CJ 슈퍼레이스에 참가하며 레이싱팀도 창설합니다. 같은 해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도 출품되죠. 화제성은 충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의 페라리, 국산 슈퍼카의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출시 인증을 받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되는 인증 지연 끝에 결국 2010년 4월에야 정식 판매가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받아본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피라의 기본 트림 가격은 5천만 원, 상위 트림인 스피라 S는 1억 900만 원, 터보 모델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엔진은 현대차 델타 2.0 엔진 기반으로 파워트레인을 미드십 위치로 재배치한 구조였습니다.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 부품이 실내 곳곳에서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대와의 괴리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죠. 차량 품질에 대해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라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임팩트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공장도 거대한 R&D 조직도 없이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한국 최초의 미드십 스포츠카. 일부 차량은 네덜란드, 두바이, 말레이시아, 중국 등 해외로도 수출됐습니다. 순수한 꿈의 결과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스피라는 그 꿈을 이어가기 앞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습니다. 2012년 어울림 계열사들을 향해 다수의 법적 고소 고발이 제기됩니다. 그해 5월 어울림 계열사들이 주식거래 정지 및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등록됩니다. 10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박동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채 자금으로 상장법인 신주를 발행한 후 주식을 매도해 1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는 공식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어울림 계열사가 상장 폐지됩니다. 자동차 생산을 담당하던 어울림 모터스는 법인 자체는 유지됐지만 스피라를 직접 개발했던 창업자 김한철, 최지선 부부의 개발팀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울림 모터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스피라2 개발 착수를 발표하며 다시 이름을 알립니다. 같은 시기 신차 광고 모델 선발 공고에서 최종 상금 1억 원 지급을 선언했습니다. 2016년 회사채 상환 실패로 두 번째 상장 폐지. 같은 해 5월 사명을 스피라 EV로 변경합니다. 2023년 1월 박동혁 대표는 SNS 활동을 재개합니다. 2023년 6월 경기도 시흥에서 재개업식을 엽니다.
이후 회사는 SNS를 통해 신차 개발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12년 만에 신차가 발표됩니다. 어울림 스피라 크레디티 24. 2024년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이 차는 공개 직후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홍보 자료에서는 카본 소재를 강조했는데 전시 차량을 직접 확인한 일부 관람객들 사이에서 소재 관련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실내 구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출고 순번을 계약 순서가 아닌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서킷 랩타임, 드래그 레이스 공인 기록, 다이노 수치 등 객관적인 성능 검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제 스포츠카와의 비공식 주행 비교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됐기도 했고 해당 영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커뮤니티에서 오갔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SC24 GTM이라는 이름으로 1호차가 일부 수정된 형태로 재전시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SC24 1호차가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코엑스에서 열린 골프 엑스포에서 SC24의 프레임과 바디가 전시됐습니다. 자동차 행사가 아닌 골프 관련 행사였다는 점에서 일부 관심을 끌기도 했죠. 생산 실적 관련해서는 회사가 공개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외부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 이외의 패딩, 의류 등을 함께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소재 및 인증과 관련한 소비자 질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현재 어울림 모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외에 골프 클럽과 가죽 가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에서 보면 스피라는 기적입니다. 대형 공장도 거대한 R&D 조직도 없이 한국 최초의 수제 미드십 스포츠카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처음 스피라를 만든 김한철, 최지선 부부의 꿈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이 회사의 이후 역사에는 물음표가 반복됩니다. 두 번의 상장 폐지, 증권선물위원회의 공식 검찰 고발, 창업개발팀의 이탈, 신차 발표 때마다 제기되는 소비자 의문들, 공개되지 않는 성능 데이터, 골프 행사에서 있는 샤시. 그 꿈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자동차보다 골프채를 먼저 팔고 있습니다. 사실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수제 스포츠카를 만든다는 꿈, 끝까지 응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비자로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해야 할 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